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을 운영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인 건축 유학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HIS 건축학개론입니다. 건축 공부를 하다 보면 유학에 대한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더 넓은 시각과 생각의 폭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바로 유학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을 운영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인 건축 유학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침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장학금과 관련해 최근 수기 작성 요청을 받아서 관련 영상을 함께 만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에 대한 환상만을 갖는 것을 막고자 어쩌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 현실들 위주로 본 영상을 만들었고, 또 제 개인 경험과 주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한 미국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답이라기보단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은 그 준비 단계부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죠. 토플이나 GRE와 같은 어학 성적부터 포트폴리오까지.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유학을 가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어학 성적의 경우, 물론 우리가 유학을 가서 적응하고 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학원을 다니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영어는 다들 어느 정도 하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요구되는 어학 성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면 특정 시험이 아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축 분야 용어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실제로 유학을 오는 많은 한국분들이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핑계로 놀고 또 학업에 충실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혹은 방대한 렌더링과 이미지 작업만을 집중하며 학업 중 이러한 능력 결핍을 커버하고자 하죠. 하지만 대부분 영어 수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이러한 건축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에 잘못 정립된 다양한 건축 요소들 정의는 건축 공부에 큰 장애가 되죠. 아마 5년간의 철학 아니 건축 공부가 무의미했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HIS 건축학개론 구독, 좋아요 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을 내고 압구정이나 강남의 전문 학원들을 다니죠. 그리고 그렇게 다들 똑같은 색깔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학교에 지원들을 합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가장 놀랬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한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서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모두 비슷한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라리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재밌는 건 이분들은 결국 졸업까지 늘 이런 유형의 작품들과 건축안들만을 생각하고 또 디자인하게 되고, 결국 안타깝지만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색깔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죠. 그럼 본격적인 유학 생활은 어떨까요? 설령 운이 좋게 원하던 곳에 입학한들 자신의 디자인도 표현 못하고 이마저도 흔하디 흔한 스타일의 설계안들이라면 이는 금방 주변에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가고 싶었던 학교인 만큼 그곳엔 훌륭한 건축 인재들이 즐비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동료들과 교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될수록 이들은 자신감이 줄고 또 유학의 목표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과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걸로 만족하게 되고 또 비슷한 처진 유학생들끼리만 소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죠. 부족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유복한 환경의 친구들은 먹고 노는 데에만 심취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심지어 졸업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유명 연예인, 정치인 혹은 병원장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그랬을지.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본인이 건축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본인의 색깔도 또 학문적 성향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대부분의 유학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학 이후에도 씁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의 뚜렷한 건축관과 색깔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건축 회사들이 아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대로만 따라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죠. 이마저도 외국인으로서 비자의 필요성과 언어 수준, 그리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성향을 이미 간파한 대다수의 회사들은 디자인보다는 생산에 가까운 굳은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도면 수정과 렌더링만 몇 개월, 또 몇 년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일들도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묵묵히 본인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할 테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디자인 단계에도 직접 관여할 수 있고, 또 직급 상관없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했던 제 경험상 보면 결코 조용히 일만 하는 것이 유학의 바람직한 결과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분들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서 중요 직책을 맡게 되고 또 유명 인사가 되어서 잘못된 건축관과 교육 그리고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한다는 점이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유학생활과 실무 경험을 쌓은 소수의 분들이 이를 개선하고자 오늘날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겐 그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비슷한 유학생활과 실무 경험을 하고도 덜 알고 혹은 잘못 아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기와 질투를 드높여 파벌을 만들고 험담하며 또 깎아내려야겠죠. 인재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건축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유학이나 해외 경험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나라 건축계를 위해서라도 유학에 대한 실태를 직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정말 능력을 갖춘 인재가 오늘 저녁은 갈비탕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얼마 만에 먹는 갈비탕인지.